이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법률적 효과를 갖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대국관 전체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주의자 신명복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문필가로서가 아니고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상의 고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발언에 대한 우리 야당, 국회, 특히 언론의 비판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적전 무장 해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사살로 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념, 이런 촛불혁명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집행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국민주권론에 기초한 법 집행이 아니고 계급적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적 법 집행이라 할까요? 계급적, 차별적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반공 자유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법 적용을 함으로써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그리고 재판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해체 소송, 기무사 해체를 결과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소송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더 나아가서 국군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제5조는 국군이 국토방위의 임무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하는 신성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먼저 나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폭력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업이 이게 내란이다 또는 쿠데타 공모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국군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군의 국가 안전보장 의무 수행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헌법 5조 위반입니다. 또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가장 큰 헌법 위반으로 봅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다가 항복한 나라가 자국 영토 내에 영공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1991년에 발표 전쟁에서 지금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쿠르드족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더니 쿠르드족이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어요. 우리의 영공 위에다가.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군에 쳤습니까? 항복하는 전쟁도 하지 않고 항복하는 더구나 수도권 상공을 우리 공군 비행기가 작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북한 지역도 등거리로 해놨지만 북한은 공군력이 약하니까 뭐 비행할 비행기도 없습니다. 우리 손발만 묶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념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평화적 통일에 노력해야 한다는 이 5가지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먼저 총론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별도 용지로 나눠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헌법의 힘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우리 김광동 박사가 잘 정리했지만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입니다. 이 3대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헌법의 힘으로. 문제는 한국 이념은 헌법인데 문재인 정권의 이념은 정반대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위헌적 촛불혁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헌법 위반 행위가 총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혁명이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핵심인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그 혁명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정권이 추진하는 혁명은 무슨 수식을 붙이든지 자동적으로 헌정 질서 부정이며 민주주의 파괴이며 이것을 진압하든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질서와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의 포기는 헌법 제10조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6번 문정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법과 공권력을 차별적으로 집행합니다. 야당의 견제,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민족 공조의 반역성, 즉 인종차별적이고 개국차별적 민족주의의 악마적 본성을 폭로하는 사생투쟁에서 이겨야 국민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는 그 핵심 논리가 민족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무시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를 무시합니다. 민족. 그럼 이 민족이 뭐냐?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국민 주권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함으로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민족주의자냐 민족 반역자인 것을 우리가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민족 맞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민족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사 2000년에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일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 3대 아닙니까? 최소한 500만 명. 아니 5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상대로 민족 공조하자고 하면은 그 세력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적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적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기로 한 6.15 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은 반역 선언입니다. 반헌법 선언입니다. 그럼 저자들이 말하는 민족은 뭐냐?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주의적 민족입니다. 인종주의적 민족은 뭐냐? 유대인 학살을 가져온 바로 아리안 우월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면은 그것은 민족의 핵이다. 북한군은 같은 민족 군대다. 그런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단합은 같은 민족끼리 이루어지니까 덮어야 된다. 남북한의 민족 경제라는 게 있다.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밖에 없는데 남북 간의 민족 경제라는 게 있다는 것을 허황된 환상을 만들어가지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공동 번영하자. 즉 1인당 3만 달러 되는 한국의 경제를 바통을 내가지고 북한에 퍼주가지고 남북한 다 1인당 16,000달러로 맞추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헌법도 파괴하고 시장경제도 파괴하고 국민의 피하 구분 능력도 마비시키고 선악 구분 능력도 마비시킨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자유, 인권,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민족과의 사상투쟁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이길 방법이 없다. 가짜 민족과의 투쟁을 해야 된다. 진짜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호,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 구호를 항상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국에서 나온 나라는 아닙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낸 2017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 랭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이 몇 등이냐?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면서 20등입니다. 20등. 최고 민주주의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모리셔스,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몰타, 우루과이, 스페인, 대한민국. 20등입니다. 20등. 놀랍게도 21등은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 국가라 이거죠. 21등, 23등이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랭킹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랭킹입니다. 5 조건을 붙였어요. 선거,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를 합치면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다. 그런 민주주의 맞습니까, 우리? 저는 그런 민주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문명 시스템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든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한 거대한 문명이 바로 세계 20등입니다. 20등. 그런데 167개국 중에서 꼴찌가 어디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167등에 167등입니다. 166등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내전 중인 시리아. 165등은 차드.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꼴찌가 됐냐? 여러 가지 평점 중에서 선거 분야에서는 빵점입니다. 선거를 안 하니까. 시민자유 부분에서 빵점이에요. 그래서 160등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와 국민들의 언론 자유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건국된 나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느냐를 알 수 있고,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이 무시하고 건국을 부정한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과 선거에 의한 정당성, 정체성, 정통성을 없애버림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그걸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국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헌법도 살아있고, 건전한 국민도 살아있고, 언론 자유도 살아있습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각성되거나 선동된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여론이 선거를 좌우합니다. 여론 두 가지죠. 하나는 선동되거나 각성된 여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각성된 여론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 결론은 잠자는 헌법을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헌법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은 그냥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자유한국당부터 헌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헌법에 근거하고 비판하고 방어하여야 체제 탄핵을 빼하는 촛불혁명을 지나가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